안전한 동해바다 해양경찰 25시입니다. 매주 목요일 동해바다 지킴이가 직접 전하는 우리 동해바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소식은 동해해양경찰서 임원파출소 심슬기 경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심 경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동서남부 청취자 여러분. 저는 동해해양경찰서 임원파출소에 근무하는 심슬기 경장입니다. 이번 주는 민관경 협업을 통해 친환경 구명조끼 무상보급과 여름철 레저보트 안전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소식을 잘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심 경장님, 피서 처리되면서 사건 사고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동해안에는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주 동해안에서는 레저보트 사고가 많았는데요. 지난 7월 18일 오전 7시 50분 강릉 사천항 동방 이혜리 해상에서 2명이 탑승한 레저보트에서 추진기가 손상되어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강릉 해경은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연안구조정을 보내 신속하게 구조했습니다. 또 7월 22일 삼척 초곡항 인근에서 4명이 탑승한 레저보트가 엔진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동해해경은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승선원 4명을 전원 구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피서객들이 레저보트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여름철 해양 레저 활동은 즐겁지만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구명조끼 착용입니다. 출항 전부터 입고 있어야 하고 단순히 배 안에 비치하는 것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은 필수입니다. 잔잔해 보이더라도 해상 기상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와 풍속, 돌풍, 특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위험 예보 시에는 출항을 삼가해야 합니다. 특히 과속 음주 운항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런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연료와 통신장비, 구명용품 등을 충분히 점검하고 출항 사실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미리 알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해양에서의 사고는 신속한 구조가 생명을 좌우하는 만큼 해양사고 시 즉시 신고해 주시고 우리 해양경찰은 24시간 구조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신속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심 경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양경찰에서 이 여름철 최성수기를 맞아 해양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구명조끼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서요. 이 내용도 좀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동해시청 동민산업협동조합과 함께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서 취약계층 대상 친환경 구명조끼 무상보급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 동해시청에서 친환경 구명조끼 90벌과 보냉백 50개 전달식 행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번 사업은 본격적인 여름철 최성수기를 맞아 해수욕장과 연안에서의 물놀이 및 낚시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사고에 취약한 청소년, 어르신, 저소득층 등 해양안전 취약계층의 생명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동해해경청은 해수욕장 및 주요 항포구에서 구명조끼 착용 교육 및 해양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실시했고요. 동해시청은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수요 파악을 통해 보급 대상자 선정 및 행정적 지원 등 맞춤형 보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민산업협동조합은 친환경 소재의 안전인증 구명조끼를 무상으로 제작 기부해 민관경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급 대상은 동해시 관내 물놀이 이용 빈도가 높은 청소년, 어르신 등 취약계층 지역의 시민 약 100여 명이며 오는 7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보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동해해경청은 해양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다른 건 모르겠지만
구명조끼를 착용 안 해서 혹은 구명조끼가 없어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났다. 이런 소식은 우리가 더 이상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최근 동해안경찰서 관내에 있는 사고가 잦은 테트라포드 두 곳에 오는 8월부터 출입이 통제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이번 조치는 반복적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특히 동해시 청곡항과 임원항 테트라포드 지역은 최근 3년간 추락 및 구조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곳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 이 두 곳은 지형적으로도 위험하고 무단 출입 빈도도 매우 높아 실질적인 통제가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고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수치가 있다면 좀 짚어주실까요? 네, 동해시 청곡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은 지난 4년간 총 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구조되는 등 최근 3년 연속 사망사고가 이어진 지역입니다. 이 구역은 20톤급 대형 테트라포드가 10m 높이로 쌓여 있어 미끄러짐이나 추락 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차량 진입이 어렵고 주변 해상에 암초가 많아 구조 활동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삼척시 임원항 동방파제도 2020년부터 24년까지 매년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5년간 총 7건의 사고로 10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곳 방파제는 길이 590m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제2종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해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시설물로 평가됩니다. 예. 그렇다면 8월부터 시행되는 출입 통제, 이거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동해해경은 지난 5월 강원도와 동해, 삼척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군부대 등이 참여한 지역연안 사고 예방 협의회를 열고 테트라포드 구역 출입 통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합동 점검,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두 곳을 출입 통제 장소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두 곳의 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은 출입 통제를 안내하는 시설물이 설치되며 해경은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건보 등의 고시에 공식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출입 통제는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고 테트라포드 구역 외에 안전하게 설계된 방파제 통행로는 그대로 이용 가능하니 낚시객 및 관광객들은 정해진 구역에서 안전하게 활동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테트라포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고 위험이 여전히 높습니다. 경장님, 그 주의사항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테트라포드는 결코 사람이 올라서서는 안 되는 구조물입니다. 잠깐의 호기심, 낚시 한 번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험 구역에 대한 무단 출입은 스스로의 안전뿐만 아니라 가족과 구조자의 안전도 함께 위협한다는 사실 명심해 주세요. 저희 동해해경은 앞으로도 사고 예방이 최고의 구조라는 원칙 아래 안전한 바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 동해바다 날씨 어떤지 알려주시죠. 강원 동해안 지역은 이번 주말까지 무더위와 함께 높은 습도가 지속되겠습니다. 동해시를 포함한 동해안 해변 지역은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최고 31도에서 33도, 밤에는 24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동해 중부 해상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특히 일요일 27일은 낮 동안 흐린 가운데 강릉과 일부 영동 내륙에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어 해수욕 계획이 있다면 기상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양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원도 동해안의 연안사고 위험 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했고 물놀이 객들은 특히 해양사고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열사병과 일사병에 대비해 사양막이나 그늘막을 적극 활용하고 아이와 노약자는 장시간 햇볕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한 동해바다 해양경찰 25시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동해해양경찰서 임원파출소의 심슬기 경장이었습니다. 경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